다음은 중소기업 사장님의 사람 운영에 대한 12가지 지혜. 일명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경영 원칙, 그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규모가 작을수록 인원을 늘리는데 신중하라는 원칙인데요. 사람을 한 명 뽑는다는 것은 10명 규모에서는 10% 증가하는 것입니다. 임금비 규모가 10% 늘어나는 거죠.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할 사람부터 구할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일단 한 명 몫의 일이 필요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당장 필요한 일이 한 명분의 몫이 아니라면 일단 시간제로 고용하는 파트타임이나 업무 세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긱워커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긱워커라는 것은 필요한 일을 필요한 시기에만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긱워커일수록 저비용에 고효율로 초기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죠.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끝까지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코 물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또한 노동법은 상시 근무 인원이 5명, 10명, 30명 이렇게 넘을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데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도 미리미리 검토해서 보강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은 인원을 신규로 뽑을 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람을 뽑기 전에 인재를 판단하는 안목을 배우라는 원칙입니다. 인재를 판단하는 안목. 근데 소기업은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한계 때문이죠. 이 문제는 아무리 채용 전문가니 헤드헌터를 써도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소기업에서는 지원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중에서 쉽게 채용을 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직원에 대한 인식이 창업 초기에는 되게 이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근데 산전수전 겪으면서 사람 관리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인식이 바뀌죠. 아무나 뽑기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뽑으면 없는 이만 못합니다. 소규모 조직에서 팀장, 관리자죠. 팀장에게 잘못된 인력을 한 명 배정해주면 그 팀장은 그 사람을 관리하는 데 시간이 다 뺏긴다 그러죠. 별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신규 인력이 월급 축낼 뿐만 아니라 소속 팀장의 시간마저 빼앗아간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쨌든 소기업에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직원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채용 포털을 이용하든지 어쨌든 회사의 고용 브랜드를 올려서 회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바꿔야 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아무나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경험이 없으면 절대 채용을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원서 평가하는 법부터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노하우,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지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사장의 자질 중 중요한 하나는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 사람에 대한 안목이 사업에 대한 안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창업자는 내가 쓸 사람 내가 뽑는데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라면서 지원자가 몇 마디 나눠보고선 직감으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평생 사람을 대하는데 일각이 있다면 크게 잘못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원자가 적으니 면접 기회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일단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몇 되지 않는 면접 기회에서 그만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뽑고 싶은 사람이 보이는데 입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끌어당기는 면접이 되도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우간 면접은 있죠. 직무 역량을 판단하고 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대인관계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일하는 소위 핵심 인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언제 이 회사에 꼭 근무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대답은 의외로 있죠. 면접 볼 때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어떤 대화를 하고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 회사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보면 배우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만 역량을 쌓았다. 이 면접을 제대로 봐서 핵심 인재를 제대로 분간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 더 면접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후보자는 회사와 첫 인연을 맺는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수준이나 대화 방식 등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를 가늠하고 이 회사에서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울질하겠죠. 그만큼 면접에서의 질문 기법과 판단 기법은 면접관 역할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쌓여지는 스킬은 아닙니다. 또 소기업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쌓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게 또 현실이죠. 그래서 면접관을 양성하는 전문가에게 한번 조금이라도 배워서 익히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빨리 익숙해지게 됩니다. 제가 잘 하는 방법은 면접관이 될 사람에게 면접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인재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그리고 모의 면접을 하는 거죠. 실제 면접 과정에 들어가서 함께 면접을 보는 거죠. 모의 면접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지원자의 역량과 인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실제 면접을 보면서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경험해 보는 거죠. 어쨌든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참고할 만한 기준들을 조금 보따리를 풀어 놓겠습니다. 뭐냐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얻기 힘듭니다. 솔직히. 왜? 그만큼 회사의 위치가 보통 대기업으로 다 쏠려버리고 중소기업은 잘 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사람을 골라라.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우수한 것보다 중소기업은 더 우선인 게 입사 의지가 간절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있죠. 인성이 나쁜 사람은 가급적 뽑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직의 소수 정예 조직인데 한두 사람의 인성이 문제되면 조직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나 학벌이 아니라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 최고의 기법이죠. 의인불용, 의심스러우면 기용하지 말고 용인불의, 기용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자, 이상은 채용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면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채용 면접은 최소한 2번 이상 진행하라는 원칙입니다. 자, 면접이라는 건 새 식구를 들이는 일인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하면 2단계로 진행하는 게 보통인데요. 직무 역량 면접을 보고 다음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인성 면접을 보는 거죠. 근데 한 번 면접 보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중소기업의 지원자가 부족하니까 한 번만 면접을 오게 해서 최종 결정해주는 뭔가 선심을 베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경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너무 쉽게 합격이 되면 그만두는 것도 쉽게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사하는 과정이 좀 길고 어려울수록 그렇게 입사한 자는 좀 오래 근무하더라는 통계가 있죠. 어쨌든 2차 면접을 오는 게 부담이 된다면 합격 후에 출근하는 건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매일 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2번을 부담 없이 진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일단 1차 면접은 인사 담당자 그리고 조직장이나 해당 업무 분야의 리더급인 사람과 함께 면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인사 담당자가 면접을 보고 거기서 합격된 사람이다 싶으면 2차 면접 사장님이 보도록 추천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나누어서 면접할 인력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1차 면접을 보고 곧바로 결정하지 말고 만약 꼭 합격시킬 사람이다 싶으면 한 번 더 회사로 부르라는 거죠. 다른 직원들이 한 본 후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2차 면접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회사 관리자들과 면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볍게 식사를 한번 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불러서 연봉도 협의하고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도 좀 나눠보게 한 후에 그래도 마음에 들면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최소한 2번은 면접을 본 뒤에 그때 확신이 들면 입사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2번째 콜에 응하는 사람은 회사에 근무할 의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불응한다? 이런 사람은 합격 통보를 해도 입사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면접은 2번 정도씩 하는 게 좋다. 나 혼자만 결정하기보다는요. 직원들에게 한번 보게 하는 것도 직원들에게 뭔가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도 반기는 일입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어떤지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도 회사에 기여하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죠. 자, 면접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